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이민년, 이른바 검은 호랑이라고 그러네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늘상 주고받는 덕담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삶에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새로운 해의 1월 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간단하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신년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2년 우리 한국에는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요. 바로 3월 9일에 있을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당의 정권 재창출론과 야당의 정권 교체론의 목소리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중차대한 결정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대중들에게는 국가의 장래라든지 체제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어떤 후보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거창하고도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그 정치적 판단이 그리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보니 지금 당장 자신의 소득이나 직업적 안정, 그리고 자식들의 취업 걱정, 그런 것들이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그러다 보니 후보들은 자신들의 집토끼는 아예 따놓은 당상으로 그렇게 치부하면서 중도층 공략을 위한 그런 선심성, 포퓰리즘성, 당장 현혹될 수 있는 공약에만 누가 더욱더 그럴싸하게 포장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는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의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자아 실현이라는 고차원적인 욕구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다원적인 욕구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실현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또 싸야 되고, 그리고 또 짝짓기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고 하는 그런 생존 심리적인 욕구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바로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신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현재의 빵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겠죠. 내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구는 사람의 당연한 심리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욕구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 하는 사회적 욕구라고 합니다.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욕구가 빗나갈 때 사람은 비리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간의 욕구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자긍심을 갖는 거지요. 자신은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의 삶이 그만하면 족한 것인가? 그러나 이것도 사람이 지혜가 있을 때 자기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다 가장 소중한 자식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최근 우리는 최고가 되겠다고 살아온 사회적 리더들이 자식 때문에 망신살이 뻗치는 것을 보면서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바로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인간 최고의 상위 욕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누군가나 또는 그 사회, 국가에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성취욕이라고 할까요? 거창하게는 이순신 장군이나 백범 김구 같은 위인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자아 실현의 만족은 꼭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고귀하게 살다가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욕구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평생을 농사 짓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농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자신의 당대에서나 또는 후손들을 통해서 의미 있게 발화가 될 때 그 사람은 자아 실현의 욕구를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100년 전 프랑스 신부였던 베버가 조선에 선교와서 촬영한 당시 조선시대의 귀중한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보는 내내 가슴이 찡해 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도 충족하기 힘들었던 조선의 척박한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그 영상을 시청하며 오늘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발전, 그리고 이제는 문화 선진국으로서 전 세계에 한류 문화를 보급하고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이 불과 100년 전에는 동북아의 가장 못 사는 나라, 신도 외면했던 척박한 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대체 지금 한국인들의 욕구 충족은 어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 강국 10위권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100년 전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미 인간 최고의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생활 여건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전히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가 주요 쟁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안보 위기, 세대 갈등의 위기, 인구 감소의 위기 등등 한국 사회는 여전히 100년 전에 헐벗고 굶주렸던 그 생존의 위기라는 트라우마가 한국인의 유전자의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많이 갖고자 아우성이며 갈수록 각박하고 서로 간의 경계를 와해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각종 범죄와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기도 합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털었다 하면 몰래 숨기며 살아왔던 심한 악취가 풍겨나오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 뉴욕타임즈에 한국인의 풍속도로 소개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시대가 좋아졌다고는 하나 한국 사회의 지금의 현실은 과연 매슬로우가 주창하는 인간 욕구의 몇 단계쯤에서 표류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한국인들의 심리적 딜레마는 여전히 인간의 최하위 욕구인 생존의 욕구에서 허우적거리는 수준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심리분석과 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이미 오래전에 정착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폭력의 예방과 대책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삶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 심각한 가족과 사회적 폭력의 문제에 대한 심리적 연구와 예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과연 정부를 믿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전히 알아서 개인의 신변은 개인이 보호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 속에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살벌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경제 발전의 성과와 걸맞는 인간 최고의 욕구인 자긍심과 자아 실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 대중들의 의식 수준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릅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사회 구성원과의 존중과 화합을 추구하고, 그리고 단지 삶은 자신의 일신의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새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더 한층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이었습니다.